안녕하세요. 12시 증시타파입니다. 매를 먼저 맞아놓으니까 그래도 마음은 좀 가볍네요. 어제 우리 증시 중국으로 인한 다소 좀 부담스러운 뉴스 때문에 비교적 크게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또 오늘 조금 전 간밤이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또 중국과 관련된 부분이 부각되면서 크게 밀려났습니다. 이런 부분 우려하셨던 분들 오늘 우리 증시 다시 한번 또 크게 밀려나지 않을까 우려를 하셨을 텐데 그래도 어제 있었던 약간의 조정 그에 따라서 오늘은 제한적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들고 계신 종목들 현재 좀 밀려나고 있어서 걱정하고 계시다면 이 시간에 함께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증시타파 출발합니다. 네, 9월 2일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좀 비가 올 예정이라고 해요.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요. 바깥 활동하시는데 또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밖에 날씨도 흐린데 시장 분위기도 좀 흐리죠. 중국 증시 현재 오전장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계속해서 또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되면서 아직까지는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오늘 증시 분위기입니다. 특히 코스닥이 현재 1.2% 정도 다시금 좀 밀려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오후장 출발합니다. 전반전 지났을 뿐이니까요. 또 후반전 전약 후강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증시타파 1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종목들 그리고 포트폴리오 진단해 드릴 텐데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립니다. 02-325-8200번 지금 전화 주시면은요. 저희가 종목 진단 신청 즉석에서 받아서 또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립니다. 전화기 지금 바로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포트폴리오 진단은 저희가 한 분의 포트폴리오를 선정해서 좀 자세하게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포트폴리오 밥상을 차려드립니다. 2128-3388번 방송 전후에도 언제라도 진단 신청 가능하니까요. 오늘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 활용해 주시는 거 모두들 알고 계시죠? 여기에 들어오셔서 종목 진단 신청해 주셔도 되고 또 증시와 관련된 얘기 혹은 뭐 증시타파에 바라시는 점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도움되는 정보 있으시다면 함께 나눠주시는 사랑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권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또 함께 보실 수가 있어요. 증권통이 새로워지면서 이 방송, 생방송 시청도 가능하고요. 여기에다가 또 게시판 참여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와 마찬가지로 들어오셔서 간단한 로그인 절차 거치시면은 저희가 또 준비해 놓은 내용과 그리고 종목 진단 신청 언제든지 가능하니까요. 또 이렇게 저처럼 태블릿 PC라든지 아니면은 핸드폰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이토마토 TV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종목 진단 해주실 분들도 소개를 해드려야죠. 오늘 스튜디오에서 포트폴리오 밥상 차려주실 분 토마토 투자자문의 문정식 운용력 잠시 후에 함께하고요. 종목 진단에는 토마토 투자클럽 한교수 전문가, 메리츠 종금증권 이재우 차장 이렇게 세 분과 오늘 1시간 꾸려봅니다. 시장에 대해서 또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 하다가 사실은 오늘 그다지 좀 좋지 못한 소식이 압도적이잖아요. 이런 가운데서도 빨간불이 더욱더 눈에 띄는 종목군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파란불이 일색에 중간중간에 빨간불이 켜져 있으면 더욱더 눈에 가게 마련인데요.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은 자동차주들이 오늘도 씩씩 날립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네, 현재까지도 흐름 양호하네요. 기아차는 3%, 현대차도 3%나 오르고 있습니다. 9월 이 첫날이죠. 어제 8월, 그러니까 전월의 판매 실적을 내놓았는데 상당히 좀 좋았다고 해요. 여기에다가 이 원엔 환율도 한때는 900원을 이탈했다가 현재는 1000원 부근까지 다시금 회복이 됐잖아요. 그동안 이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이런 종목을 포함한 완성차 관련주 들고 계신 분들은 참 고생을 하셨을 텐데 이제 서서히 볕이 드는 걸까요? 최근 들어서는 좀 잘 달리는가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작은 종목 대비로는 탄력이 약간은 좀 모자란다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과연 자동차 섹터를 보는 시각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더 갈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그 근거 그리고 하지만 이 부분은 다소 좀 미진한 것 같다라고 판단되시는 내용까지도 함께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진단 지금 전화가 보통 시작하는 시간부터 좀 많이 오거든요. 보겠습니다. 4477번님 메타바이오메드 올려주셨는데요. 이 종목 오늘 시세가 좋아서 좀 찾아보니까 자회사 쪽에서의 좀 긍정적인 모멘텀
요번에 이 이파와 관련해서 사물인터넷 관련주들 상당히 흐름 좋잖아요. 그런데 이 메타바이오메드의 자회사가 이 사물인터넷 쪽 도어락을 납품을 한다고 해요. 이런 내용까지 좀 보태지면서 오늘 흐름 좋습니다. 6,060원에 비중 20% 들고 계시는 시청자분이신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진단 부탁드릴게요. 한규수 전문가님. 예, 한규수 전문가입니다. 자, 메타바이오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 장 초반에 강하게 올라갔다가 지금 많이 이제 상승폭이 좀 축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오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하고, 분위기하고 맞게, 일단 개별적인 어떤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양호한 펀더멘탈을 중심으로 반등에 나서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역시 이제 매물을 좀 받으면서 밀리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이제 일부 사물의 인터넷 관련주들의 어떤 주가 반등세가 좀 강화되고 있죠. 삼성그룹의 또 삼성 SDS의 도이럭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물품을 납품한 업체인데 바로 이제 그런 IoT와 관련된 그런 호재를 바탕으로 이제 주가가 반등에 나서는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죠. 일단 지금 시장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 국면에 있는 상태에서 개별적인 호재를 가진 종목군들이 선별적으로 잠깐 올라가는 이런 장세. 결국엔 단기적인 호재에 의해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시세 연속성이 나타나기보다는 짧은 반등이 나오고 단기적인 시세로 마무리가 되는 이런 경우가 많겠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메타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시세 분출 자체가 장기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단기적인 시세로 일단 마무리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다만 삼성의 어떤 IoT와 관련된 그런 관계사다라는 측면을 감안한다면은 또 IoT 산업 자체가 앞으로의 하나의 트렌드로 형성되고 있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메타바이오메드도 그런 어떤 호재를 바탕으로 한 점진적인 어떤 주가의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전체적으로는 폭락이라는 우려감보다는 중간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메타바이오도 지금 구간에서는 이미 저점을 찍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다가 밀리긴 했어도 그래도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어떤 재료적인 부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시간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4,500원 정도가 동종목에 대한 데드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4,500원 정도 주가가 지지가 되는 선에서는 아직은 매도보다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IoT라는 그런 재료 자체가 어느 정도 주가에 선반이 된 만큼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요. 대체적으로 60일 PB 형성이 대기하고 있는 6,000에서 6,500원 정도까지 목표치를 잡고 그 정도까지 목표치를 잡고 지금은 일단은 보유하시는 이런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바이오메드였습니다. 지금 약간 좀 힘이 빠진 종목들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좀 시작하면서 전약 후 강을 기대해보자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투카스님께서도 그 말대로 좀 되기를 바라시는 것 같고요. 지금 또 게시판에서 늘 함께 해주시는 미션님이나 그리고 디지님, 천장군님, 좀 더 먹자님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오늘 자동차주 얘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좀 오랜 기간 동안에 부진했던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지 많은 분들이 좀 약간의 배신감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시장에서 아직까지 좀 게시판 쪽에 자동차 관련주 얘기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관심을 좀 접어두셨던 분들 관심을 살짝 펴보시면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좀 한 줄씩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번째 종목은요. 9119번님께서 아시아나항공 신청해 주셨어요. 오랜만에 항공주 짚어봅니다. 최근에 국제유가 급등락을 막 하고 있는데 항공주들 그다지 좀 반응이 안 나오죠. 간밤에는 급락으로 돌아서면서 유가 관련된 종목들은 좀 밀려나고요. 이렇게 되면 물류주들이 올라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죠. 아시아나항공 오늘도 보합권입니다. 5,900원에 현재 비중 20% 담고 계신 종목인데요. 진단 들어볼게요. 한규수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아시아나항공 보겠습니다. 일단 아시아나항공의 실적 추이 자체가 일단은 1분기, 2분기를 중심으로 다소 이제 주춤해지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일단 주가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까지는 그래도 유가 하향 안정이라는 그런 재료를 바탕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습니다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적인 부분들 또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 개선되는 추이가 약화되고 실적이 좀 주춤해지면서 주가가 다시 밀리고 있는 형태입니다. 일단 항공주들은 여행객 수도 중요합니다만 항공 물류 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공 물류 쪽은 역시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죠. 결국에 아시아나항공이라든가 대한항공 같은 항공주들이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 유가락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된 부분이고요. 그런 가운데 역시 이제 물류가 많이
그 줄어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일단 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보시면 됩니다. 또 여기다 원달러 환율의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도 역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겠죠. 결론적으로 아시아항공이라든가 항공주들이 지금은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 구조적인 흐름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아시아항공의 주가도 지금 이 구간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하락세가 멈출 수는 있더라도 자 주가의 강력한 어떤 반등의 요인 자체가 지금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주가의 상승 모멘텀 자체가 없고 중장기적으로도 실적이 많이 좋아질 수 있는 어떤 요인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많이 빠졌다라고 해가지고 강하게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좀 아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도 다소 위축되고 있는 상태고 수급 자체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크게 보지 마시고요. 짧은 반등 정도로 보셔야 되는데 이미 주가가 최근에 44,500원이죠. 4,500원 선에서 한 차례 반등이 나왔고요. 다시 한번 슬쩍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요 눌림목 주고 나서 한 차례 정도까지 뭐 최대로 주가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 뭐 한 5,500원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는 뭐 한 차례 정도는 반등이 좀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아시아항공은 중장기로 보면서 큰 시혜로 볼 종목이 아니라 짧은 반등이 났을 때 물량을 줄이시고 빠져나오셔서 새로운 종목으로 옮겨가시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한 구간이니까요. 자, 반등시 물량을 털고 빠져나오시는 전략과 새로운 종목으로 옮겨가는 전략 쪽으로 방향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시 증시타파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자동차와 관련된 얘기들 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게시판에 이제 하나 둘씩 제 포트에도 자동차주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게시판에 좀 올라오는 글들이 있는데 인터패스님 같은 경우는 쌍용차를 보유하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도 있습니다. 지금 사랑스러운 그녀님께서는 현대 위아 지금 손실을 좀 보고 계신데 일단은 좀 기다리면서 보유하고 계시다고 또 의견 올려주셨고요. 스캘퍼님, 제가 시작하면서 이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부진하다 이렇게 좀 출발을 해봤더니 스캘퍼님께서 국제 유가가 크게 좀 급락하지만 않는다면 그래도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면서 전반적인 이 시장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좀 올려주고 계세요. 아하님께서는 지난 8월 달에 나왔던 현대차, 기아차 포함된 이런 완성차 판매 실적을 조금 유심히 뜯어보셨나 봐요. 미국 지역에서 현대차의 소나타라든지 엘란트라 좀 잘 팔렸다 뭐 이런 이야기들 좀 올려주고 계신데요. 사랑스러운 그녀님께서도 출석해주고 계시네요. 자동차 관련주 뭐 한쪽에서는 된다 이제 좀 들어가자 그리고 한켠에서는 아직까지 업황이 좀 부진하다 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갑론을박이 뚜렷하게 엇갈리는 섹터 뜨거운 감자입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그리고 또 오늘 포트폴리오 어떤 밥상이 차려질지 기대해 주세요. 오늘 함께 하실 분 토마토 투자자문의 문정식 운영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 자동차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는 좋아하신다고 앞서서 제가 한 차례 좀 여쭤보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자동차 종목은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한동안 안 본 지 좀 됐는데요. 맞아요. 최근에는 좀 모습이 좀 괜찮아서 보고는 그래요? 있는데 글쎄요. 일단 중기적인 어떤 이제 제가 시장을 볼 때 종목들을 볼 때는 약간 뭐 우상향적인 기조에 있는 종목들을 좀 위주로 좀 보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도 지금 뭐 최근의 모습은 괜찮긴 합니다만 어떤 지금까지 약간 좀 중기적인 하락 트렌드를 전환시키는 그런 형태까지는 아니어서요. 네, 조금씩 좋아지기는 한다라고 또 그동안에는 굉장히 좀 부정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약간의 움직임의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포착하시는 힌트 어떤 것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보통은요 자동차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이제 신차 모멘텀을 좀 많이 보고요. 왜냐하면 차가 이제 트랜스폼 된다거나 신차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될 때는 그 이제 신차를 사려는 구매자들이 좀 굉장히 많이 몰리게 되고요. 두 번째는 여태까지 현대차나 기아차가 주가를 전형적으로 대세 상승장으로 이끌었을 때가요. 바로 해외 공장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캐파를 좀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로드맵이라든가 그 현대차 그룹의 어떤 비전 같은 경우가 지금은 상당히 좀 뭐 제한적이지 않느냐 이러한 시각 때문에 아직까지도 뭐 이제 자동차 그룹주들을 좀 좋지 않게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겠죠. 네, 그러면은 향후에 이 판단을 해보자면은 지금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 거세요? 주가 흐름이요?
일단은 지금은요, 첫 번째로는 지금 다른, 그러니까 이제 기관들이 어떤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때 전체적인 산업별을 보면서 좀 괜찮은 산업들을 오버웨이트 시키고 좋지 않은 섹터의 종목군들을 언더웨이트 시키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쭉 봤을 때 전체적으로 살만한 섹터가 없어요. 근데 고르다 보면은 자동차 주식들이 제일 좀 만만해 보이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 최근에 뭐 특별 소비세 인하 관련돼서 자동차주들도 좀 수혜를 좀 보고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한시적으로 됐다가 연말까지 지속해서 하겠다라는 그러한 정책적인 부분들, 그러한 이제 수혜주로서 일단 좀 부각이 되는 흐름이고요. 화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전환은 아직까지는 그런 시그널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네요. 네, 오늘은 좀 오르고 있지만 다소 좀 아직까지는 확신을 갖기에는 조금 더 시간 그리고 또 증거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보니까요. 앞서도 신차 모멘텀 언급을 해주셨는데 조만간에 이 국민차 아반떼 나온다고 열심히 광고 나오고 있다고 칠복이님께서 또 정보를 주셨는데요. 알수롱님께서는 반등으로만 보세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아마도 운효영님하고 의견이 좀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션님께서는 독일 차를 좋아하시나 봐요.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 3인방의 주가는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요. 포트폴리오 진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포트로 고생을 하고 계실까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주식 투자하시는 거 좀 어떠세요? 많이 내려가네요. 아, 네, 많이 내려간다. 주식 투자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몇 년 됐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종목들 사실 때 어떤 기준에서 좀 고르세요? 지금 이게 지인들 소개하는 들하고 또 TV 시청을 많이 해요. 네. 특징인 것 같아요. 네. 예, 교육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NHS 교육할 때 참석해서 내 얘기 듣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뭐 강연에도 참석하시고 주변 분들의 이야기도 들으시고 방송도 참고하신 것 같은데 과연 제대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희가 가늠을 해볼게요. 종목들 알려주세요. 네, 한국 알콜. 네. 9,554원 30%. 네. 영 인프린 피어. 네. 8,980원에 20%. 네. 서린바이오. 네. 20%에 21,388원. 네. 가온 미디어. 네. 13,800원에 10%. 네. 라운 시큐어 3,650원에 10%. 라운 시큐어요? 예. 네, 이 종목이 지금 크게 좀 수익을 내고 계시고 나머지 종목들 혹시요 테마주 예. 좋아하세요? 네? 혹시 테마주 좋아하세요? 아니요. 손해를 많이 봤는데 얼마 전에 네. 이게 다 갈아탔어요. 손해를 많이 보고. 네. TV 시청하면서. 근데 라운 미디어 이런 것도 괜찮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지금 라운 시큐어 네. 한 종목 수익 구간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좀 크게 손실을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예, 점이 예. 그러면 가장 고민되세요? 지금 너무 많이 떨어지고 되게 한국 알코올 같은 경우도 네. 이게 좀 이렇게 높게 잡더라고요, 수익률을. 근데 지금 안 올라가고 계속 이렇게 하락하고 있으니까 네. 언제쯤 이게 많이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은 분할 매도를 해야 될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한국 알콜은 8월에 사셨나요? 예? 한국 알콜은 8월에 사셨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참고해서 진단해 드릴게요. 네. 네, 제가 종목명 라운 시큐어 한 종목만 딱 듣고 와 라고 이야기를 드릴까 했는데 지금 다른 종목들이 좀 부진합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포트폴리오는 지금 현재 손실을 좀 내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리고 종목도 상당히 좀 많아서 저희가 좀 발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운여영님 포트폴리오 한 줄 평해 주시죠. 네, 일단 뭐 개별 식단에 지속적 영양 관리가 필요하다. 그냥 요런 식단 평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아무래도 지금 개별 재료들이 중점적으로 좀 부각돼 있는 것 같으니까 한국 알콜부터 살펴볼게요. 이 종목도 왜 이렇게 밀리나요? 해주셨는데 어떤 음식이 될까요? 네, 일단은 뭐 한국 알콜은요,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이 식단 중에서는 가장 오래되고 네. 일단 좀 그래도 뭐 업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는 자장면에다가
놓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선 주가가 굉장히 좀 안 좋더라고요. 네네. 어떤 내용 있나요? 네, 일단은 그 한국 알코올은요, 전체적으로 이제 뭐를 하는 업체인지를 좀 살펴보면은, 초산 에틸이라고 뭐 도료라든가 잉크, 그리고 뭐 제약 쪽, 재료, 그리고 피혁, 이런 원재료에 들어가는 어떤 공업용 화학 업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모두 다 아시다시피 소주의 주 원료인 정제 주정 같은 경우도 좀 원료로 하고 있는 업체고요. 올해 상반기 때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던 부분은 지금 알코올 관련돼 가지고 이제 화장품 알코올 원료를 제공을 한다. 약간 좀 독보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시장 지배력 같은 경우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화장품 주식들 같이 이제 폭등을 할 때 한국 알코올이 좀 같이 좀 가격이 상승했던 부분이 좀 있어요. 최근에 빠진 부분은요. 전체적으로 일단은 그 화장품 주식들에 대한 어떤 테마성 부분들이 좀 빠지고 또 실적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많이 올라가면서 그런 분들이 이제 깨지면서 이제 이러한 주식들이 좀 같이 깨졌죠. 뭐 대표적으로 뭐 한국 알코올이라든가 뭐 한국 주철관이라든가 이러한 업체들이 좀 주가 하락폭이 좀 큰 일단 상황인데요. 제가 일단 좀 분석을 좀 해볼 때 지금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물려 있으세요. 근데 이러한 종목들을 또 다 보면은 샀던 시점은 상승 추세가 아주 유지되고 있고 또 이렇게 물론 높이 잡으신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그러한 시점에서 사셨는데 항상 이 매도가 좀 문제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기적인 트렌드가 깨질 때는 분명히 비중 축소를 하시거나 혹은 전략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이 뭐 매수 단가를 보니까 아마도 빠질 때 차츰차츰 더 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이 주식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일단은 지금 소주의 주 원료, 원료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뭐 순하리라든가 뭐 이러한 그 좀 저알코올 그 소주들이 좀 판매가 많이 되면서 그러니까 소주가 병이 일단은 좀 판매가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재료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런 매출에 좀 확대되는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주가의 동향에서는요. 화장품 원료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많이 반영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화장품 원료 쪽에서도 MS가 거의 화장품 알코올 쪽에서는 MS가 한 50% 정도 되더라고요. 지배력이 상당히 높은데 향후에는 일단 이 화장품 원료로 들어가는 부분이 매출이 얼마까지 확대가 될 것인가 이제 중간중간에 좀 체크를 해야지 일단 좀 답이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실적 대비해가지고는 밸류에이션 상으로 뭐 메리트가 이제 가격이 이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메리트가 높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뭐 가격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면요. 너무 높은 가격에 사셨는데 제가 상 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전략적으로만 일단 가격들을 다 봤어요. 일단 한국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반등 목표가가 8,7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매도 목표가는 8,700원 정도 보시고요. 손절가는 아마도 6,500원 선, 지금 7,300원 가격대이기 때문에 6,500원까지 지금 아랫부분에 대한 갭이 좀 있긴 하지만요. 아마 6,500원을 깨트리고 만약에 내려갈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뭐 5,000원대까지도 추가 하락이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그 점들을 좀 잘 적어 놓으셨다가 추가적인 어떤 그 손실분을 좀 방어하실 수 있도록 전략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적 대비로 밸류가 그다지 매력적이지는 않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적정 펀은 어느 정도로 잡으신 거세요? 지금 근데 이 주정 업체들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비교 대상의 업체들과 보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밸류, 이 기업이 받아왔던 그런 역사적인 밸류를 보는데 올해 너무까지 높이까지 좀 올라갔었고요. 지금 상황으로는 한 14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4배 정도 되는데 이거를 주 알코올 쪽에 대한 주정업체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14배. 그러면 높은 건 나쁜가? 저는 약간 좀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밴드상으로 보면요. 다소 높아 보이거든요. 이 높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소주 원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선반영된 부분 그리고 화장품 원료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선반영이 좀 많이 되었다가 지금 이러한 거품들이 좀 빠지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 한국 알코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살펴볼 두 종목이 이 삼성바이오라는 공통된 키워드를 가지고 최근에 움직였던 테마주거든요. 지금 영인 프론티어 그리고 서린바이오 이렇게 두 종목 합하면 비중이 40%나 됩니다.
먼저 영인 프론티어부터 살펴볼게요. 어떤 음식이 될까요? 요건 약간 신규로 좀 저게 되는 건데, 네. 가만히 있어 보자. 이 네, 종목은- 두 개가 비슷하니까요. 일단은 네. 영인 프론티어를 군만두로 놓고, 서린바이오를. 서린바이오를 여기. 네. 네. 둘 다 그다지 좀 젓가락이 가지 않는 만두로 비유를 해주셨는데 영인 프론티어도 거의 이슈 나와서 고점 부근 9,0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바이오 관련해서 삼성 관련된 이슈로만 알고 있는데 정작 이 회사가 어떤 업체인지는 좀 가려져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이 영인 프론티어는 굉장히 높은 가격에 사셨네요. 네. 네. 근데 이 매수의 근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 이 가격대에서 들어가셨는지. 그러니까 이 종목들을 이제 보통 사실 때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제가 이제 내가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어떠한 종목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그 얘기를 가지고요. 주가가 얼마만큼 올랐는지를 한 번쯤만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얘기가 지금 나온 건지 아니면은 영인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 6,000원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를 이 기사를 이렇게 쭉 검색하다 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 너무 높은 가격이 좀 들어가신 부분이 좀 있고요. 자, 영인 프론티어는 원래는 이제 과학 기기 관련된 매출, 그러니까 어떤 실험이라든가 바이오 연구용 어떠한 그런 기기 용품들을 일단 수입해다가 판매하는 그런 업체였는데요. 매출 비중으로 보면 그런 과학기기 매출 비중이 약 85% 정도 되고 15%가 바로 이 바이오 항체 관련된 개발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전신이 도원텔레콤이라는 회사였다가 사명을 일단 영인 프론티어로 바꾸고 최근에는 앵커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삼성그룹 바이오 관련된 그러한 이슈로 좀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자, 주가가 지금 너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를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어떤 중기적인 추세는 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 종목은 아시다시피 밸류에이션 상으로 목표가 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냥 기술적인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어떤 그런 테크니컬한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슈화가 돼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지금 이렇게 시장이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기적인 주봉상의 트렌드가 지켜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좀 반등의 목표가는 한 7,500원 선 정도 되는데 제가 7,500원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딱 7,500원이 아니라 이 가격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매도를 하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7,500원, 손절가는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건 5,500원 깨지면 전량 털어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서린바이오도 들어가 보죠. 이 종목은 어떤 회사인가요? 네, 서린바이오는요. 일단은 그 바이오 인프라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라든가 줄기세포 등 어떠한 이러한 연구 개발하는 어떻게 보면 영인 프론티어랑 약간 비슷한데요. 이러한 이제 줄기세포나 바이오 시밀러를 생산해내기 위한 생산 관련 기자재를 제공하는 업체예요. 관련돼서 시약 또 제공하는 업체고요. 요 기업은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에요. 국외에 한 50여 개 기업들과 제휴를 통해서 바이오 연구 개발용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회사고요. 약간 좀 네임밸류가 좀 있는 회사라고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회사로는 피부 미용기기를 하는 업체를 하나 서린 메디케어라는 업체를 좀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알츠하이머 진단 키트 개발 중에 있다. 이러한 소식, 이러한 내용들이 향후의 전망치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가져갈 도 되는 그런 종목으로 일단은 좀 보여지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이슈화 됐다가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가격이 거품이 다 꺼졌어요, 지금. 그 얘기가 나오기 전 수준까지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좀 있어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은 또 안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22,000원 정도까지는 좀 보여지거든요. 22,000원 정도까지 보여지는데 이게 이 추세를 이 주봉상으로 강하게 좀 돌리려면요. 첫 번째, 이 상승폭이 굉장히 강한 일봉의 형태가 출현한다. 두 번째가 그러면서 거래량이 이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대량 거래가 터지시면 아마도 목표가를 조금 더 높이셔가지고 한 23,000~24,000원 정도까지 보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게 되면 한 22,000원 정도까지 제가 볼 때는 2만 원 선 정도 보이거든요. 2만 원이 넘어갈 때 매도를 좀 고려하시길 바라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영인 프론티어처럼 어떠한 일정한 선을 좀 건들게 돼서
여기서 깨지게 되면은 오히려 가격대가 한 15,000원 이하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서린바이오는 굉장히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손절가는 16,500원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이 두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펀더멘털이라든지 업황 이런 쪽보다는 아무래도 삼성그룹 쪽에서의 바이오 투자 확대, 그에 따른 기대감, 수혜주 이런 뉴스를 보고 들어가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두 종목에 이에 따른 수혜가 있을지 혹은 7월 달에 거의 100% 나란히 이 두 종목이 좀 급등을 했었는데 이제 한 차례 수혜를 좀 입었고 거품이 빠졌으니까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하기 좀 힘든 건지 어느 쪽에 좀 더 무게 두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이제 삼성이라는 그룹 자체가 이제 바이오 산업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라는 부분과 좀 약간 연관이 돼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삼성이라는 그룹이 어떠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할 때 영인 프론티어와 서린바이오 쪽과 얼마나 관계가 있을지도 사실은 지금 되게 불명확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거는 뭐 기자들이라든가 이런 뭐 테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갖다 붙여서 만드는 시세라고 일단은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시간이 진행이 될 때 결과물로 나오지가 않을 때는요, 주가들이 또 지지선을 지켜주지 못하고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나니까 일단 좀 좋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가온미디어로 넘어가 볼게요. 이 종목도 좀 생소합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 밥상에서는 잘 보지 못했던 반찬인데 어떤 음식인가요? 네, 지금 라운 CQ하고 이게 두 개 남았죠. 네. 가온미디어는 저는 탕수육에 놓겠습니다. 그래도 앞서 살펴본 종목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회사죠? 지금 뭐 우리가 이제 그 TV가 디지털 방송화 되면서요, 집에서 뭐 케이블 TV를 보시거나 아니면 IPTV라는 걸 보시잖아요. 그래서 KT라든가 SK 브로드밴드 뭐 혹은 LG U+, 단말기를 하나 셋톱박스를 갖다 놓거든요. 그 셋톱박스를 거의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마 단말기 한번 뒷면 보시면 가온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요, 이 부분이 그냥 TV에 저도 예전에 이런 산업을 전망할 때 셋톱박스가 꼭 필요한가? 나중에는 이 TV 안에 내장이 돼서 어떤 그런 신호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전환이 되질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그냥 어떠한 디지털 방송이나 영상 부분을 중계해주는 약간 그런 의미보다는요, 지금은 핸드폰과 이 셋톱박스가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뭐 IoT 관련된 제품으로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셋톱박스라는 게 그냥 단방향 수신용 셋톱박스였다가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다기능 그리고 다방향 그러한 부분은 약간씩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요. 또 이 업체의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나라의 어떤 거의 과점적인 성격 그리고 기술력이 있다는 얘기고요. 중남미라든가 유럽, 아시아, 중동 지역에까지 일단은 수출 물량을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 업체고요. 최근에 보면 미국이라든가 일본 시장까지도 어떤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트라이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느껴집니다. 네, 처음에 셋톱박스라고 하니까 싶다가 IoT라고 하니까 뭔가 귀가 솔깃합니다. 가온미디어 좀 상승하나 싶다가 최근 들어서 약간 좀 주춤하거든요. 어떻게 좀 전략 세워볼까요? 네, 일단은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목표 단가는 지금 11,15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13,500원 정도까지 일단 저는 갈 수도 있는 자리라고 일단은 보여지고요. 일단은 손절가는요, 10,000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10,000원. 13,500원 제시해 주셨는데도 사실 좀 비싸게 사셔가지고 원금 근처로 목표 주가가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아마 이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가장 좀 기대를 모으고 현재 게시판에서도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라온 CQ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불기둥을 뽑아내고 있는데요. 어떤 음식이 될까요? 지금 한 자리 비어 있는 게 눈에 확 들어오네요. 두 개인데요? 두 개? 네. 두 개인데. 네. 뭐 양장피로 놓기에는 너무 대단해 보일 것 그래요? 같고, 그래서 그냥 피자 정도로 그냥 네, 요즘에 시장 반응을 좀 예상해 보면서 저는 양장피에 놔주시지 않으실까 했는데 피자에 놔주셨어요. 최근 들어서 급등의 원인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오늘 같은 경우가 좀 상당히 지금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핀테크 혹은 지금 삼성페이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보안 관련주들이 지금 오늘 굉장히 시세를 좀 많이 내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이러한 테마 쪽으로 좀 붙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라운 CQ는요, 지금 핸드폰으로 뭔가 결제를 하실 때 어떤 그 결제에 대한 보안 프로그램이 깔려 있지 않으신 분들은 핸드폰을 이렇게 하시다가
이걸 설치하십시오라고 메시지가 뜰 때 하게 되면요. 라온 CQO의 상호명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핸드폰 결제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좀 굉장히 좀 이슈화가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실적 관련해서 이거를 밸류에이션 하기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목표가가 5,500원인데요. 네. 지금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은 대량 거래를 수반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제 주봉으로 제가 접근을 해가지고 한 6,000원이나 뭐 이 정도 갈 수 있겠다 해서 저는 5,500원을 가지고 왔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뭐 5,500원을 간다 할지라도 지금 5,200원 선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냥 이익 실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에 좀 빠르게 움직이는, 그래서 원래 전략상은요, 목표가 5,500원, 손절가는 5일선 매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이 이틀 상관으로 해가지고 너무 많이 오른 게 좀 아깝잖아요. 게다가 이제 다른 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손해를 보시고 계시는 입장이라 예, 일단 기술적인 영역에서는 좀 테마가 조금 더 붙어 갈 수 있지 않느냐인데, 제가 이 테마를 강하게 보는 관점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바로 이렇게 실적이 안 됐는데 그냥 이거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일단 오를 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진짜로 이러한 것들이 다 이러한 어떤 테마들이 지나가고 정말 상용화돼서 실적들이 나왔을 때, 요런 때 상승하는 거는 막 10배 이렇게 저는 간다, 5배 이상 간다 이렇게 부르짖는데, 지금은 일단은 약간 처음 국면이기 때문에요. 실적과 연동이 만약에 안 될 경우에, 또 IT 종목들은 또 이런 주기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네. 올라갈 때 네. 이익 실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5,000 지금 150원, 200원 그냥 5,500원 제가 제시해드린 네. 가격이랑 300원 차이인데 정확하게 꼭지를 잡지 못해요. 그래서 원래는 꼭지에다 어떻게 팔게 되냐면요. 요 정도 더 갈 것 같은데 이 정도 그냥 팔자 딱 파시고 나면은 쭉 빠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꼭지에서 파는 경우지, 네. 여기가 꼭지야라고 해서 팔아가지고 꼭지에서 파시는 분은 저는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좀 버리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이제 시청자분께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약간 이게 좀 어떤 관리하는 그러한 어떤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매수 가격이라 이런 거를 봤을 때 좀 너무 일관성이 좀 없이 매수를 좀 하시는 것 같고, 나름대로 좀 기준점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거 이렇게 되다가 또 다 갈아엎고 또 다른 걸 또 사시더라도 지금 사신 가격으로 이제 시청자분의 그 성향을 봤을 때는 또 적절한 또 좋은 종목을 또 사실 수가 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해드린 전략들 다 꼼꼼하게 메모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웬만하면 손실폭 좀 줄여서 다시 나오셔서 앞으로는 좀 좋은 종목들 위주로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포트폴리오에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담겨 있었습니다.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는 단기로 들어가셨다면 성공적인 매매가 현재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좀 전반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꾸준히 좀 판단을 좀 내려줄 수 있는 조력자가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함께 좀 들어봤습니다. 가격 전략부터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한국알코올입니다. 이 종목을 상당히 좀 고점에서 잡으셨죠. 52주 신고가가 9,300원 정도인데 9,000원대에서 좀 매수를 하셨으니까요. 지금 한국알코올 52주 신고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이네요. 11,750원인데 9,500원 정도 좀 비싸게 사셨어요. 보유 의견 나왔고요. 8,700원 목표 주가, 손절 라인은 6,500원입니다. 영인 프론티어, 서린바이오 모두 다 삼성바이오 투자와 관련된 기대감이 반영돼서 급등했던 종목들이었는데요. 영인 프론티어보다는 서린바이오가 조금 더 낫다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영인 프론티어 보유에 7,500원 목표가, 손절 라인 5,500원이고요. 서린바이오는 보유 의견에 22,000원 목표 주가입니다. 이 종목은 약간의 수익 구간까지 내다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6,500원입니다. 가온미디어 보유 의견입니다. 13,500원, 원금 근처에서 정리 의견이고요. 10,000원 손절 라인 제시했습니다. 어제 오늘 급등하고 있는 라온CQ어 보유 의견이기는 한데요. 현재 좀 급등을 했습니다. 단기로 들어가신 거라면은 지금쯤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 덧붙였습니다. 네.
저희가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을 좀 받다 보면은 방송 보고 투자합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투자합니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좀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토마토 TV 같은 경우는 이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주식 길라잡이가 되어드리고 있고요. 또 개개인마다 투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적합한 조력자를 찾는 것도 또 더 큰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늘 포트폴리오 진단을 해보면서 좀 들었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 관련해서 스크래퍼님이 저희 실시간을 좀 올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지켜봤는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중국 증시 장 초반에 4% 급락 출발했는데요. 오전장 마무리하면서 플러스 전환,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금 전 12시 30분 구간 오전장 마무리 0.31% 상승 3,176선에서 오늘 현재 오전장은 정리가 됐고요. 잠시 후 2시 구간대 다시 문을 엽니다. 포트폴리오 진단하는 동안에도 종목 진단 신청 많이 해주셨어요. 살펴볼게요. 요즘에 이 핀테크 제약바이오, 핀테크 제약바이오가 아니죠. 이 사물인터넷 쪽으로 상당히 좀 강한데 핀테크 관련된 종목입니다. KG 이니시스 올려주셨어요. 1954번님께서 25,0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15%입니다. 핀테크 주이기는 하지만 요즘에 잠시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 KG 이니시스 현재 좀 손실 보고 계신데요. 이 종목 진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이재우 차장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오늘은 시장 하락이 나와도 이제 오전부터 플러스로 돌리면서 지금 이제 플러스권역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25,000원 매수가라면은 지금 아직도 손실권 큰 상황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삼성페이가 인기를 끌면서 그 핀테크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인터넷은행 설립을 약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모멘텀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타 강력하게 이제 올라간 것보다는 다소간에 좀 탄력도 좀 떨어져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현재 손실권역이 있으니까 추가적인 어떤 매수세를 더 기대를 하면서 조금 기다리는 쪽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8월 하순기부터 이제 기관들의 수급도 다시 돌아서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어쨌든 시장 하락에도 반등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에 일단 만족을 하시고 오늘 이후에 한번 추가적인 반등을 한번 기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 한 22,000원대 중반 정도에서는 좀 저항이고 걸리는 자리이긴 한데 이 자리에서 살짝 저항을 만든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 하신다라면 여기 넘어가는 그런 흐름은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시청자님 매수가 25,000원 정도인데 이번 마디 25,000원 정도까지 목표치를 두면서 한번 보려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와서 22,500원 말씀드렸던 자리 요거는 조금 이제 저항을 만든다 하더라도 추가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데 넘어간 이후에 25,000원이 아니라 24,000원 정도에서 여기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지 못한다라면 그때는 약간 비중 조절 해주신 연후에 다시 이제 좀 시간 텀을 더 두고 25,000원 정도 목표가 두시면서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KG 이니시스였습니다. 두 번째 종목 볼까요? 지금 쌍용차, 인터패스님도 이 종목 들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쌍용차 지금 매수가 보겠습니다. 1,100원이네요. 1,100원의 비중이 70%입니다. 8191번님께서 올려주셨고요. 쌍용차 지금 손실 보고 계시네요. 8,370원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이고요. 10,000원대 위에서 사셨으면 일봉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제 주봉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거의 지금 5월달 정도? 5월, 6월달에 좀 매수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매도 기회가 그다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재우 차장님. 네, 일단 자동차 업체들이 대체적으로 그동안에 계속 하락세를 보여왔고요. 동사 역시 이제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주가 자체가 이제 1조 1,000억 원대, 굉장히 장기간 하락하면서 주가는 많이 빠졌죠. 물론 이제 수익성 부분에 대한 어떤 검증이라든가 이런 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어쨌든 주가가, 코스닥 중심으로 급매물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금리 인상, 여러 가지 이슈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서, 일단 환율 변동에 민감한 이 자동차 업체들의 이제 반등을 좀 모색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쌍용차가 이제 수익성이 확실히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쨌든 뭐 지금 현재는 주가가 이제 8,000원대라고 하면은 뭐 크게 이제 무리는 없는 가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추가 반등을 뭐 기다리되 이 종목이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뭐 그런 측면에서 현장의 추가 반등을 더 기다려야 한 10,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두시면서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지는 종목 진단도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이재우 차장님과 두 종목 좀 살펴봤었고요. 지금 게시판에 홍대 아우디님 저희 끝나가는 시간인데 그래도 잊지 않고 들려주셨네요. 오늘도 심심타파에서는요. 돈 되는 정보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넘어가 보죠. 네. 복권, 로또, 이 서민들의 꿈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꿈이 아니고요. 길 가다가 10,000원짜리 한 장만 주어도 왠지 하루에 행운을 받은 것 같고 기분이 좋죠. 일명 우리가 이것을 꽁돈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께도 그런 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바로 잠자고 있는 여러분들의 돈을 챙기는 방법입니다. 아마 어제 주요 뉴스 확인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화면이 그다지 어색하지 않으신 그리고 낯설지 않으신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을 겁니다. 오늘 심심타파에서는요. 잠자고 있는 돈을 찾는 방법을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휴면성 계좌를 찾아서 여러분들의 이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휴면 계좌가 어떤 거냐면요. 은행이나 보험 쪽에서 계좌를 만들고 나서 돈을 넣어둔 상태에서 5년 넘게 이 거래가 없는 계좌, 이것을 휴면 계좌라고 하고요. 보험 같은 경우도 이미 만료가 됐는데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아서 발생한 잔액, 이 돈을 가지고 이 휴면성 계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험금 같은 경우는요. 지난해 말 현재 그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4,731억 원이 된다고 하는데요. 매년 이런 금액만 약 4천억 원 정도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면성 신탁계좌 관련해서 정부 쪽에서도 굉장히 활발한 홍보 활동을 펼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잠자고 있는 내 돈을 찾아가셨다고 하는데요. 올 상반기에만 192억 원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럼 잠자고 있는 내 돈 있을까요? 지금 손쉽게 찾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화면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예요. 이 휴면 계좌 통합 조회 시스템이라고 쳐보시면 되고요. 지금 홈페이지는 www.sleepmoney.or.kr입니다. 외우기도 쉽죠? sleepmoney.or.kr.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성함을 치시고 주민번호 그리고 공인인증서만 있으시면은 얼마가 있는지 그리고 내 계좌, 이런 휴면 계좌가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사용이 조금 힘드신 분들은 은행이나 보험사에 직접 지점으로 찾아가셔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못 찾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법적으로는 2년 안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년이 넘어가게 되면은 사회복지에 사용이 돼요. 그럼 2년이 넘어갔는데 내 돈은 못 찾는 건가요? 싶으실 수도 있죠. 아닙니다. 기회가 열려 있는데요. 이미 복지금으로 사용이 됐는데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5년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하면은 상환받을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기관에 따라서 약간 보장할 수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보험금 같은 경우는 2년이고요. 은행은 5년, 우체국은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접속해보니까 사이트는 원활하게 좀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잠자고 있는 돈 찾아볼 수 있는 기회, 오늘 이렇게 또 심심타파 시간에 알려드렸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게시판에 이미 해보신 분들도 계세요. 지금 휴면 계좌 찾아보니까 10,000원 가까이 있으시다고 게시판에 좀 올려주신 분이 계시네요. 알수롱님 11,054원 있으시다고요. 그리고 지금 미션님께서는 네이버 검색 1위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도 포털 사이트에서 이렇게 주요 정보를 좀 찾다가 이 내용을 좀 접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부녀님께서는 돈이 많아서 잠을 재우고 있는 중일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에이 설마요. 우리가 좀 자칫 좀 관심을 접어두는 사이에
기억에서 잊혀진 돈들도 상당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남은 시간은 저희가 종목 진단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4656번님께서 동성화학을 좀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 보겠습니다. 21,150원에 비중이 90%입니다. 비중 90% 듣기만 해도 좀 무시무시한데 그나마 다행인 게 현재 수익권이세요. 이 종목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좀 더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이재우 차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뭐 동종목은 일단 그래도 이제 최근에 많이 빠졌다 하더라도 소폭이나마 일단 뭐 수익권역이 있습니다. 뭐 시장의 그동안의 급락 투매를 감안한다라고 하면 뭐 양호한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동종목의 지금 현재 그 문제는 이제 비중이 많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이제 부담거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 회사를 믿고 이제 중기적인 투자를 생각하시고 접근하셨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믿음을 가지시고 홀딩한 전략에 맞지 않겠나. 최근 그 몇 년 동안에 동성화학의 이제 실적 같은 경우는 별로 좋지 못했어요. 과거에 이제 몇 년 전에 멜라민 폼으로 이제 그 세계 두 번째로 개발하면서 엄청난 급등을 만들어낸 이후에는 실적 자체가 이 부분에서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올해의 실적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뭐 1분기도 상당히 급증하는 실적을 보여줬고 2분기는 1분기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실적을 보여주고 있어서 확실히 실적 자체가 지금 이제 턴을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는가 싶고 그리고 이제 나이키 쪽에 신발 그 깔창이라든가 이런 재료 납품하는 부분들의 어떤 실제 좀 잘 나오는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멜라민 폼도 활용도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겠고, 차후에 이제 멜라민 폼도 어느 정도 이제 수요 자체가 맞춰가고 있는 쪽 측면인 것 같아서 그러면 동성화학의 실적도 지금 회복되고 개선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 현재 자리는 8자리가 아니고 뭐 비중적 따라하면 추가 매수해야 될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 90%까지 남으셨으니까 지금 추가 매수할 수는 없고요. 그대로 보이면서 그래도 이제 비중이 좀 많다. 24,000원 정도에서는 한 절반 정도는 이익 챙겨주시고 나머지는 저는 이 종만 2만원대 후반 3만원까지 또 그대로 홀딩한 전략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종목 진단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좀 한 종목을 더 살펴볼까요? 지금 접수된 것 있으면 제작진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대위아가 좀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현대위아 현재 주가 흐름 좀 살펴볼게요. 이 종목을 3% 정도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는 10만 5천 원 부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위아 오늘 좀 진단 신청을 해주셨는데 4224번님입니다. 10만 1,000원에 비중 25% 역시나 약간의 수익권인 종목입니다. 이재우 차장님 저희 간략하게만 들어볼게요. 네, 어쨌든 환율에 따라서 자동차 섹터는 그동안에 그 변동을 만들어왔고 최근에 이제 이에 따른 주가 어려움이 있었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에 기대를 했었는데 중국에서도 이제 그 자국 업체들이 등장을 하면서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여전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어쨌든 환율 그 흐름에 따라서 최근에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으나 중기적인 어떤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올라가면 팔아야 되는 그쪽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워낙 많이 빠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는 추가 반등을 더 기다린다. 라는 측면으로 접근하시기 바랄고 목표가 11만 5천원에서 12만 원 선까지는 그대로 보유하셔도 크게 무방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음이 급하신가 봐요. 벌써 끊으셨네요. 네, 제가 간밤에 지금 미국 증시를 보고 나서 저도 약간 걱정이 되길래 오늘 우리 증시 좀 밀려나지 않을까 싶어서 빨간 옷에다가 빨간 귀걸이에다가 립스틱도 빨갛게 칠하고 좀 장대의 양봉에 대한 바람을 들여냈습니다. 지금 12시 구간대에 기분 좋은 소식 중국 증시 따라서 우리 유가증권 시장도 플러스 전환이 되고 있어요. 현재 코스피 지수가 0.15%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기쁜 소식 전하며 저희 증시 타파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 바닥을 다졌다라는 데 자신감을 가져도 될까요? 궁금하시다면 이어지는 진짜 시황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도 놀러오세요.